수백만 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고 뿔을 수집하는 이 엄청난 수익성의 회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성공 비결을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0만 마리의 사슴이 신선한 뿔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약 120만 마리의 사슴이 산업적 공정을 통해 사육되고 있으며 사슴 한 마리당 연평균 2-3kg의 뿔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가 이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보여줍니다. 수출되는 녹용은 모두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소비되는데 녹용 1kg의 수출 가격은 최대 $2,000에서 $3,000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는 녹용을 국보급 의약품으로 여기며 화장품, 기능성 식품, 활력 증진 의약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매년 약 300톤의 녹용이 소비되는데 이는 수확해야 할 성체 사슴 약 100만 마리에 해당합니다. 고객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사슴뿔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농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산업 규모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사슴 농장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린성과 렌닝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슴은 시카사슴과 시베리아 붉은 사슴입니다. 이 두 종류의 흑리 사슴은 빠르고 균일하며 풍부한 뿔을 발달시키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사슴 한 마리가 매년 2-4kg의 뿔을 낳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번식용 사슴 선발에 있어 가장 엄격한 기준 중 하나는 수컷 사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이상 소견이 없으며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4년생이며 이미 뿔이 자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번식 방법은 선택적 교배와 인공 수정입니다. 농업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은 두 가지 주요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식 헛간을 이용한 집약적 실내 농업과 구릉 및 산악 지역에서의 반야생 농업입니다. 두 모델 모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슴 농장은 3,000마리에서 1만 마리까지 다양한 사슴을 사육할 수 있으며 연령과 뿔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분리 사육합니다. 이러한 규모를 기준으로 농장은 연간 6톤에서 25톤의 뿔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는 수천억 동, 약 1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번식시설, 관리시설, 그리고 현장 뿔 가공시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모든 것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반자동으로 운영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고품질 뿔 생산의 시작은 사슴의 매일 먹이입니다. 사슴이 빠르게 성장하고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슴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은 섬유질이 풍부한 신선한 풀, 나무즙, 옥수수 줄기, 옥수수 가루, 뿌리입니다. 또한 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자는 미네랄 할기나 혼합 사료를 사용하여 사슴에게 미네랄과 비타민을 공급해야 합니다. 항상 깨끗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슴이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사료는 하루에 2-3번 정기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슴의 뿔이 두껍고 둥글며 모양이 균일한 뿔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확보하기 위해 뿔 성장기 동안 사료의 양과 질을 모두 늘려야 합니다. 사슴은 전염병과 기생충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견병과 폐렴 외에도 사슴은 장내 기생충 감염과 광견병에 자주 시달립니다. 농장에 있는 모든 사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은 예방약, 정기 예방접종,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한 철저한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슴뿔 채취 과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뿔의 가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뿔이 45일에서 60일 동안 자라 따뜻하고 통통하며 고운 털로 고르게 덮여 있고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매끈할 때 바로 이때가 깎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깎지 않으면 뿔이 더 단단해지고 영양분을 잃어 가치가 떨어집니다. 베트남의 뿔 채취 시기는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의 온화한 날씨는 사슴이 깎인 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뿔 절단 수술은 동물을 배려하면서도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단 직전에 사슴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국소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뿔을 고정하는 로프, 장갑, 소독액, 그리고 뿔 절단용 칼 등이 특수 장비로 사용됩니다. 이 시술은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며 시술이 끝나면 상처 부위를 항균 처리하고 1에서 7일 동안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한 시즌 동안 사슴 한 마리는 1.5kg에서
2.5kg의 최상급 뿔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뿔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문 농부들이 사용하는 올바른 뿔 자르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동작만으로도 뿔의 가치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채취된 사슴뿔은 용도에 따라 생뿔, 건조뿔,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이른 아침과 연관 짓는 반면 중국의 사슴뿔 농장은 해가 진 후 활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선함과 품질로 귀하게 여겨지는 사슴뿔은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 몇 시간 안에 수확, 냉장, 운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농장이 공기가 서늘한 고요한 밤에 운영되며 절단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야간 효율성 덕분에 일부 농장은 하룻밤 사이에 최대 5만 달러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거래가 모두 공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종 한적한 장소나 온라인 채팅방에서 열리는 벨벳뿔 경매는 첫 수확뿔의 2배 또는 3배의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엘리트 구매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미술품 경매의 입찰 경쟁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러한 비공개 거래는 완벽한 대칭,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선명한 색상을 지닌 희귀한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매 뒤에는 덜 알려진 전문가, 바로 뿔 감정가가 있습니다. 마치 소믈리에처럼 행동하는 이 전문가는 뿔을 수십 가지 범주로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감정가 중 한 명이 최고 등급을 하나라도 받으면 전체 뿔의 시장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제외하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뿔 중 일부는 전통적인 시장에조차 진출하지 못합니다. 대신 화장품 연구실이나 고급 웰니스 브랜드로 직접 배송되어 활력을 되찾아주는 페이스 마스크, 콜라겐 부스터 또는 에너지 토닉으로 변신합니다. 이러한 고급 제품 중 다수는 유명인의 홍보를 통해 판매되며 뿔의 원산지 추적 가능성과 순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부 농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간단한 QR코드를 스캔하여 벨벳뿔의 원산지, 사슴, 그리고 채취 날짜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약초요법을 기술 기반에 인증된 고급 제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화는 그 나름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요 폭발로 일부 농부들은 사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광활한 토지를 개간하여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다른 농부들은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순환 방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숲 가장자리와 산비탈에서 반야생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벨벳 붐의 이면에는 좀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노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 노령 농장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뿔을 닦고 사료를 관리하고 포장재를 준비하는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농장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농장의 원활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계가 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벨벳 거래는 어두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슴뿔이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에 거래되면서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사슴 사냥, 위조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위조 또는 밀렵 제품을 합법적인 공급망으로 유입하는 사슴뿔 밀수 조직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은 야생동물 개체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농장주의 평판을 훼손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지원연구센터들은 뿔 성장 능력이 강화된 선택적 육종 또는 유전자 변형 수사슴인 슈퍼사슴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채취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농부들은 수확량 증가와 더 나은 일관성을 이유로 이러한 방향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농부들은 이익을 위해 자연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슴 농장 관광입니다. 점점 더 많은 농장에서 방문객들이 사슴에게 먹이를 주고 안전한 거리에서 뿔을 채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뿔로 만든 제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관광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도시인들에게 벨벳불 농장에서의 하루는 전원 생활, 전통, 그리고 최첨단 상업이 어우러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중국산 벨벳 농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뿔 배기 이상의 복잡한 세계가 드러납니다. 기술, 전통, 노동, 건널충 전치고, 추업춤의 전통 노동, 그리고 사치가 어우러진 풍경이며 벨벳 한 그램 하나하나에도 가치뿐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수백만 마리의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농촌 풍경을 만들고 있는 베트남의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쥐사슴 사육 분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쥐사슴에게서 하늘의 보물을 수확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와 함께 이 비디오 모험을 시청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지난 몇 년 동안 베트남의 쥐사슴 양식은 농업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부상하여 전국 수백만 명의 농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문적인 사육 및 소비 방법을 통해 개인은 이러한 생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류의 쥐사슴을 키울지 결정하는 것은 쥐 사육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기민한 농부들은 단순히 평판이 좋은 농장에서 쥐사슴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쥐사슴의 건강과 외모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때문에 이 쥐사슴이 우리의 발굽을 딛는 순간 그들은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보장됩니다. 게다가 폐는 이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쥐사슴 부리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부들은 넓고 통풍이 잘 되며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피하는 우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사슴, 새끼, 아픈 동물을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간 분할이 필수적이므로 동물 관리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쥐사슴 양식에 있어서 땅벌레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농업인들은 건초와 보충제부터 채소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리가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식단과 위생 루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고품질의 재료를 공급받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쥐사슴은 단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는 한 마리의 어린 동물로 해석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마마마 마우스 디어의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접착제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 쥐사슴 수확 과정은 세심한 관리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덕분에 이전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레몬그라스와 칠리를 넣고 볶은 쥐사슴 요리는 중부 고원 지역의 요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상징이기도 하다. 야생 생쥐, 사슴고기의 자연스러운 맛과 레몬그라스, 칠리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져 섬세하면서도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준비가 세부 사항까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한 맛을 내기 위해 쥐사슴 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레몬그라스는 으깨서 고르게 다지고, 고추는 잘게 다진다. 또한 절임 과정은 향신료의 수준에 필요한 조정을 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됩니다. 고기를 볶을 때 식용유를 추가하고 다진 레몬그라스를 볶아주면 요리의 전체적인 맛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를 균일하게 익힌 후 파와 고수를 추가하면 맛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요리의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레몬그라스와 칠리를 곁들인 감미롭고 군침이 도는 쥐사슴 볶음은 이러한 모든 단계를 정확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여 만들어졌으며 식사 경험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꼭 먹어봐야 할 요리는 쥐사슴 구이이다. 시도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사용해 보셨나요? 완벽하게 구워진 야생 쥐사슴 고기를 맛보고 싶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따라서 쥐사슴 사육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천연자원의 조화로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과 정부 모두의 과학적 방법의 구현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해서만 쥐사슴 양식이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쥐사슴의 행동과 일상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밤에 활동적으로 보냅니다. 잎이, 과일,
부드러운 새싹, 버섯은 주요 식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쥐사슴은 오르고 높이 도약하고 멈추지 않고 달리는 능력에서 알 수 있듯이 놀라운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매우 소심하고 근처에 위협이 있을 때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쥐사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열대 및 아열대 숲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은 서식지 파괴, 다른 동물의 사냥, 다른 야생동물의 존재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 쥐사슴 농장은 생산성과 동물 복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첨단 기술 솔루션을 통합해 왔습니다. 현재 많은 현대 농장에서는 감시 카메라, 자동화된 온도 및 습도 센서,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농부들은 원격으로 가축대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며 연약한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전통적인 농업을 보다 데이터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천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더해 농촌 지역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쥐사슴 사육에 도전하는 젊은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투자 비용과 높은 시장 수요의 영감을 받은 이들 개척자들은 소규모 농업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단력과 혁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야기는 베트남 농업 부문의 유망한 미래를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쥐사슴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베트남의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정 민속에서는 민첩성과 영리함을 상징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야생에서 쥐사슴을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으며 일부 소수민족은 쥐사슴을 신성한 동물로 여깁니다. 농업 이야기에 이러한 문화적 일화를 포함하면 정서적 깊이가 더해지고 전통적 신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징적인 가치 외에도 쥐사슴은 전통 동양의학에서 약효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고기는 활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회복을 돕는 천연 강장제로 간주됩니다. 농촌 보건관행에서는 쥐사슴의 간과 담즙도 때때로 약초 준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항상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인지된 가치를 높이고 요리를 넘어 틈새 시장을 창출합니다. 이 산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폐쇄 루프 농장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사육과 사육부터 도축과 가공까지 모든 단계를 한 지붕 아래에서 관리합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엄격한 위생 표준을 유지하고 국내 및 수출 시장 모두에서 필수적인 추적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바로 조리 가능한 쥐사슴 먹이를 진공 밀봉 및 품질 라벨링을 완료하여 가공 및 포장하기도 합니다. 시장을 주제로 하면 베트남의 쥐사슴 산업은 더 이상 현지 소비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레스토랑과 이국적인 육류 유통업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독특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대체 고기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쥐사슴 사육은 곧 국제 지도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보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야생동물 단체와 협력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쥐사슴 종을 구출하고 사육한 후 나중에 보호된 서식지로 다시 풀어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야생 개체군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쥐사슴 사육은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농업과 생태 보존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은 쥐사슴의 생물학적 독특성에 있습니다. 큰 사슴 친척들과 달리 쥐사슴은 뿔이 없고 몸이 날렵하며 유난히 길쭉한 송곳니가 있어 선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대 혈통으로 인해 때때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면 다른 농장 동물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동물 애호가와 과학자 모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쥐사슴을 매일 돌보는 일은 또한 농업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많은 가정에서 여성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청소하고 건강을 관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들의 세심한 관심은 연약한 생물이 번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기여는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농장의 성공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라는 다가오는 도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폭염, 홍수,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패턴으로 인해 농장 운영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감한 생물인 쥐사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농부들은 단열재, 순행 시스템, 심지어 그늘진 녹색 지붕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생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가축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베트남 농부들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강조합니다.